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컴퓨터공학 전공했습니다. 근데 그 다들 아시겠지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학교 하다가 중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퇴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핑계로 회사를 저도 이제 학교 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석사 하다가 나와서 음성인식 회사를 한번 창업을 했었는데 그건 한 6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다시 또 박사 과정에 들어갔다가 또 1년 하다가 이 DNA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DNA가 저는 사업 쪽이나 이쪽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싶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제 동영상 검색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 벤처기업 이쪽을 지금 한 13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기술로 어떻게 이걸 상업화시키고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할 것이냐 이게 저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오늘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엔서즈인데요. 엔서즈의 이름이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답을 주겠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영상 검색이니까 동영상이 즐거운 거잖아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답을 주겠다가 엔서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2007년에 설립이 됐고 일본에 조그맣게 같은 지사가 있고 미국에도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동영상 검색의 아까 신화라고 소개시켜 주셨는데 신화는 아니고요. 동영상 검색의 진화입니다. 진화. 그래서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동영상이 왜 검색이 필요할까에 대한 그건데요. 제가 이 자료를 이번 주 초에 화요일 날 만들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뭐 CNN에도 나오고 뭐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오고 다 나오고 있는데 그때 기준으로 조회수가 2,800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강연하려고 와서 검색해봤더니 3,200만이더라고요. 벌써 400만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이 동영상이 옛날에는 전 세계에 있는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싸이의 동영상을 보려면 10년 전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TV를 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워낙 익숙해져 계시지만 실제로 유튜브가 설립된 시기가 2005년입니다. 구글에 인수되는 게 2006년이고요. 몇 년 안 됐습니다. 5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동영상이 퍼지면서 실제로는 공유가 되고 정보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은 동영상 검색은 바로 보고 싶은데 동영상 검색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냐면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이번 주 초에 나왔던 그 인터넷 신문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기사인데요. 기사 보통 많이 보셨다시피 제목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이미지가 스크린샷이 있거든요. 근데 제 이제 그 질문은 이 장면을 바로 보고 싶은데 수지의 얼굴을 바로 그냥 동영상으로 보고 싶은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검색이거든요. 보고 싶은 걸 다 바로 보고 싶은 게 검색인데 실제로 그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동영상은 시간이 되게 10분, 20분이 길기 때문에 동영상을 어떻게 검색을 바로 할 것이냐가 원래 계속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원래 처음에는 그냥 지금도 많이 텍스트로 검색하죠. 텍스트를 검색해가지고 찾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텍스트로 하다 보니까 스팸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박지성 꼴장면 검색을 했는데 실제로 박지성이 골 넣은 장면이 아니라 피파 온라인으로 게임한 영상 캡처해놓은 영상이 오거나 그건 꼴장면이 아니죠. 그런 스팸도 있고 또 이제 정보가 없습니다. 별로. 아까 이 전거 슬라이드 보시면 이 제목에는 한글로 싸이라는 말이 안 써 있어요. 그냥 영어로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싸이를 검색하면 이게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언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보가 없는 것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저도 이제 처음 시작을 음성인식으로 했는데 동영상에서 음성인식을 하면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걸로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면 음성인식을 합니다. 그럼 연설문이 다 텍스트로 바뀌죠. 근데 그런 건 잘 돼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을 하면 나오는 정보가 없습니다. 음악만 막 있고 소리가 없거든요. 그 다음 스포츠 동영상 뭐 이런 것도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뽑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왔던 게 사물 인식을 합니다. 얼굴 인식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오브젝트 트래킹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의 문제는 또 뭐냐면 애니메이션에서 사람 얼굴을 찾아라 라고 하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은 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각들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뭘 거냐.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동영상 내부를 들여다보자. 조금 더 검색을 잘하기 위해서 텍스트만 그 주변에 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출발을 통해서 이제 이 기술 이걸 보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미디어라는 서비스인데요.
잠깐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미지인데요. 저희가 그 플러그인 설치를 조그맣게 하면 이미지 위에 이런 플레이 버튼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버튼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친구 없다. 있다. 딱 그 장면이 나오죠. 누구? 예. 보여줄까?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쿼리로 던져서 검색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이렇게 영상을 검색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이미지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이제 나름 동영상 검색의 가장 큰 좋은 점은 글로벌하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은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이 안 되는데 영상은 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데모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게 이제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미지로 동영상을 어떻게 검색을 하지? 라고 질문을 던지면 조금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문제는 심플합니다. 이미지로 동영상을 검색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동영상도 실제로는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이 해보셨겠지만 책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쫙 넘기면 막 이렇게 장난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이 초당 30장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미지로 이미지를 검색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지로 동영상을 검색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은 이미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미지로 동영상을 검색하는 거는 이미지로 많은 이미지를 검색하는 걸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하루가 몇 초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저도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하루가 정확히 86,400초입니다. 네. 그래서 60초, 60분, 24시간을 곱하면 86,400초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초당 30장이라고 했잖아요, 이미지가. 그걸 곱치면 하루분 동영상이 약 260만 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년분 365일 곱하면 9억 약 4천만이 나와요. 10억 장의 이미지가 나오고요. 채널이 보통 10개 있으면 10개 곱하면 약 100억 장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럼 아까 수지가 나왔던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10개 채널의 1년분 동영상에 검색해내라고 하면 100억 장 중에 한 장을 찾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이걸 어떻게 저장하고 이제 프로세싱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 이제 저희가 발견한 겁니다. 인터넷상에 이게 궁금하잖아요. 누구를 보고 도대체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이 이미지로 검색을 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옆에 아나스타샤로 변형을 하고 누군지 아시죠? 네. 마지막에 이렇게 실제로 우리 국가대표 축구 유니폼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군대 사진으로 변형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런 다양한 변형들이 있습니다. 확대하기도 해요. 축소하기도 하고 로고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변형에도 검색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쓰니까요.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핑거프린트 지문이 보통 이제 보안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보통 비디오도 실제로는 다양한 변형을 하더라도 지문처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멀티미디어 핑거프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를 지문처럼 활용을 해서 뽑겠다는 거고 아주 작은 용량으로 정말 작은 용량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1년분 동영상을 처리할 때 정말 100대 미만의 서버로 처리를 하는데요. 뒤에 한번 잠깐 보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지 핑거프린트 기술인데요. 이 만화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랬을 텐데 이게 이누야샤라는 이제 만화인데요. 이 이미지 한 장은 실제로 이 이미지와 이건 다른 이미지입니다. 이거 이미지 4장을 붙여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놓은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가 이 전체 이미지 중에 이 부분에서 왔고 이 부분에서 왔다는 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각각 포인트들로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미지 전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포인트들을 잡아서 그거를 비교해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로 됩니다. 인공지능이 뭐냐면 사람은 저 이미지를 보면 아까 왼쪽의 이미지가 오른쪽에서 왔다는 걸 알거든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사람처럼 그걸 인식할 게 만들 거냐 그게 결국에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은 패턴 인식입니다. 사람이 아는 패턴을 어떻게 컴퓨터가 알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짚습니다. 약 이미지 한 장에서 이거는 지금 4개를 짚었는데요. 보통 한 2, 30개 정도 되는 포인트를 짚고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코너입니다. 코너가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으면 어깨 이렇게 이거는 확대를 축소를 해도 어깨 지금 각도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 엣지라고 하면 표현 포인트를 짚습니다. 그런 걸 짚어가지고 특징을 추출하고 선택해서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확률 통계가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100장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가장 근접한 이웃, 100억 장 중에 가장 이거랑 근접한 이웃을 찾는 문제로 결국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해결을 합니다. 네, 실험실에서는 이제 이 한 장 가지고만 찾으면 되는데 실제 필드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변형의 실제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십억 개의 데이터들이 있고 5인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고 같은 걸 붙이는데 저 이미지에 다른 방송사의 컨텐츠를 띄워가지고 광고를 붙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용이 안 되고 실험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이 되고요. 대용량 검색 시스템이 들어있는데요. 이 지금 보시면 이게 되게 막 공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 되게 공장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공장이 아니라 구글이 미국에 지어놓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컴퓨터도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은 없고요. 컴퓨터만 있습니다. 컴퓨터만 수십만 대, 뭐 만 대, 수십만 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 부지고요. 이건 애플이 만들어 놓은 아디시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그 대용량이 이제 많이 생활화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형태의 이제 어프로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저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는 약 3만 시간을 동영상 저장하는데 뭐 500대 정도의 서버를 확장하고 초당 2,000개의 질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로 따지면 82,400점 엄청난 분량이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게 설계를 하고 이게 그 설계도입니다. 이게 저희 개발자 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어떻게 해서 기술이 돼서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이런 기술들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아까 저희 그 이미지로 그 동영상 검색하는 기술은 꼭 저희가 저런 인터넷 서비스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스마트 TV에도 저희 기술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가 지금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특정 광고를 띄우거나 이제 이런 서비스도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새로운 방식의 검색 트렌드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원래 이제 그 텍스트로 비디오를 검색하는 것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검색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인식하거나 비디오로 바로 인식하거나 이미지로 비디오 인식하거나 이미지끼리 인식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검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텍스트 검색, 뭐 네이버, 구글과 같은 그 텍스트 검색만이 꼭 검색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다양한 형태의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오디오나 비디오 자체를 인식하는 검색도 있고요. 이 그림이 제가 이제 있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는 스마트폰이 지금 나온 지 별로 안 됐지만 스마트폰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후광만 빼놓고요. 다 있습니다. 얘가 눈도 있고요. 카메라 있죠. 그다음에 입도 있습니다. 스피커 있고 귀도 있습니다. 마이크도 있고. 그래서 얘가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사람처럼 만들 거냐. 정말 인공지능인 거죠. 그래서 이게 CES라고 큰 행사에 나왔던 로봇입니다. 이 로봇이 원래 그 미로찾기 하는 원래 옛날부터 제어계측공학과에서 많이 했던 그 과학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던 것들인데 실제로는 거기에 제어계측의 머리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꼽습니다. 휴대폰을. 그래서 밑에는 모터만 달려 있고요. 그래서 얘가 인식해서 모든 거를 다 그냥 두뇌 역할을 해서 움직이는 형태의 이제 검색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하게 이런 형태의 동영상 검색이나 검색의 방향도 다른 걸로 바뀔 수 있고 저희 같은 기업에서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사용자에게 쓰게 하고 그걸로 돈을 만들고 수익을 만드는 실제로 일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이제 공유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